안녕하세요. 경인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가죽피 들어간 한자 정리하겠습니다. 가죽피가 들어가면 피발음, 파발음 이런 발음 합니다. 모아서 한번 익혀보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혹시 경인서당 책이 있으신 분들은 576쪽부터 3페이지에 걸쳐서 정리했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제가 화면에 다 옮겨놨으니까 함께 보셔도 쉽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죽피입니다. 가죽피 들어간 한자들은 거의 이렇게 피 발음을 하는데요. 가죽피, 피곤할 피, 이불피, 당할 피, 저피, 펼피 이런 한자 있고요. 비탈피, 치읓칠피, 물결파 이러면서 파 발음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물결파, 깨뜨릴파, 치읓칠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고개파, 할미파, 절뚝바리파, 시금치파까지 못 본 한자들 많죠? 못 본 거는 이렇게 부사하면 이런 한자 있구나 보시면 좋겠고요. 상용하는 한자들은 눈여겨서 보시면 머리에 쏙쏙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가죽 피자는요, 네이버에 그림을 정말 잘 그려놨다 그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잘 해놨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는 손 모양입니다. 손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요. 손에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가죽을 벗기는 모습을 그대로 써서 가죽이에요. 생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피역이라고 해서 이 혁자도 가죽혁인데 이 가죽혁은 이렇게 벗긴 가죽을 조금 가공을 합니다. 그게 혁자입니다. 좀 비싸겠죠? 탈피하다, 피부다, 가죽입니다. 병들력이라고 하는 부스입니다. 이 부스가 들어간 한자는요, 다 병하고 관계됩니다. 99%는 다 병입니다. 100%입니다. 정말 병하고 관계되면 이게 무조건 들어가는데요. 피곤합니다. 가죽피 이걸 여기서 약간 피곤한 보는 피부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람의 피부 가죽이 병들어 피곤해 보인다. 딱 보시면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정말 생기 있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피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피곤은. 피곤하다, 피로하다, 피폐하다. 저 같은 경우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 바로 뾰루지가 납니다. 얼굴에. 뭐가 막 나요. 그래서 피곤하다, 피로하다. 피부가 확실히 거칠고 그렇습니다. 이불피, 당할피인데 보통 입다는요, 옷을 입다입니다. 왜냐면 앞에 있는 한자 부스가 오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오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옆으로 오면 변합니다. 이 꼭지 부분을 그대로 쓰고 여기를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이 하나를 핍니다. 그럼 몇 개가 남습니까? 뒤에 두 개가 남기 때문에 두 개를 찍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보일 시자와 비슷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건 보일 시자고요. 이 자를 변형시킨 거고요. 그래서 오드자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죽옷을 입다, 씌우다,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할 때 많이 쓰는데요. 피고 뭔가 당한 사람, 고발을 당한 사람, 피해, 해를 당한 사람, 피격, 침을 당한 사람, 그래서 당하다라고 해석하시면 편하게 법률 용어 보실 수 있습니다. 피스, 피살도 사례를 당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접히는요, 저것이라는 뜻입니다. 저것, 저곳이라는 뜻인데요. 앞에 있는 한자는 걸어가다는 뜻입니다. 흔히 걸어간다 그러면 단일행자를 쓰죠. 단일행자에서 한 부분만 썼기 때문에 빨리 가진 않습니다. 조금 걸어가는 거예요. 가죽피는 발음을 줬죠. 저기로 걸어갑니다. 가죽 있는 곳으로 저기로 갑니다. 멀리 갈 때 씁니다. 피차할 때 이 차자는 가까이, 접히는 멀리. 어차피가 우리의 한글입니다. 좀 특이하죠? 펼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이 아주 한자에서는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무엇을 할 때 쓰는데요. 손으로 짐승 가죽을 펼칩니다. 해서 펼친데요. 여러분 피로연 할 때 쓰는 한자니까 좀 눈여겨보세요. 로자가 이슬로인데 이슬을 핀다가 아니라 로자가 드러날 로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잔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피력하다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가 뭔가를 힘써 알려주고 더 드러내 보인다는 걸 피력하다라고 하죠. 주장을 피력하다. 내가 무엇을 상태를 다 알리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주 전문 용어고요. 1급자에 좀 나오는 그런 한자인데 알아두시면 좀 편할 것 같아서 또 하나 보죠.
비탈피는 앞에 있는 한자가 언덕입니다. 언덕에 가죽피를 집어넣어서 비탈길을 뜻합니다. 짐승 가죽을 펼쳐놓은 듯이 언덕이 비탈길이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고요. 피곡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바르지 못하는 걸 피곡인데 이것도 좀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니고 사범자에 등장을 해서 제가 조금 표현을 해놨고요. 다음은 꼭 급수 표시를 해서 개정판을 정리했습니다. 치우칠 피자라고 하는데요. 이 치우친다는 피자 많이 나오지 않고 사범에도 잘 나오지 않는데 일단 말이 편파적이라는 뜻입니다. 말의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피사라고 해서 말씀사를 써서 말이 자기 편, 뭔가 좀 논리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말을 이렇게 피사라고 한다는데 많이 들어보진 않았을 겁니다. 나 이런 자도 있구나는 좀 알아보시고 그냥 모르면 넘어가도 되는 한자입니다. 어려운 한자입니다. 물결파는 아셔야 됩니다. 물수에다가 피 발음이 파로 됐습니다. 읽기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 물결 피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물의 껍질이 꼭 가죽 같은 것이 막 흔들흔들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느냐 해서 가죽피인데요. 파도, 파동, 풍파, 여파, 추파, 파문 정말 많이 추파 같은 건 가을에 잃는 그 물결이 살살살살 쭉 끝까지 간다고 해야 한번 일면 그것처럼 뭔가 좋은 감정이 멀리 전달한다는 뜻도 있지요. 남녀간에 썸 타는 것도 추파 던진다고 하죠. 물결파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파 발음 주의하십시오. 깨뜨릴 파자 같은 경우는 돌을 들고 가죽을 치면 깨지니까 아니죠. 찢어지죠. 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현대어로 깨뜨리다로 바꿉니다. 그래서 파경은 거울이 깨지면 다시 정상으로 안 되는 것처럼 부부간에 이혼하는 것을 파경이라고 하죠. 이별을 한다거나 동파, 겨울에 깨지는 거 파산, 파괴, 파멸, 파손 다 뭔가 엉망진창이 돼서 정상이 안 되는 것을 다 이 파자를 씁니다. 쓰임이 상당히 많고요. 깨지다가 아니라 원래는 찢어지다였지만 깨트리다로 바뀌었다는 거 살짝 알아두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치우칠 파자, 편파라는 말로 정말 많이 쓰는 일상 용어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가죽피가 파 발음을 준 것 같고요. 머리 혈자가 혈 발음을 주는 것 같은데 머리가 기울듯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판단하다 머리를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뇌가 계속 이렇게 사상이 가는 거고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공평하게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편파라는 말. 축구 경기 볼 때 편파 판정으로 우리가 많이 화날 때 많잖아요. 똑같이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 퇴장이고 상대방 선수 그대로 있으면 우리 난리 나죠. 그런 걸 편파라고 합니다. 파다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 매우 많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늘자를 써서. 고개파는요, 흑토를 집어넣어서 고개입니다. 짐승 가죽을 얻으려고 내가 비탈짐 고개 같다. 고개라는 표현을 가죽피는 좀 해석을 수식어로 줬고, 흑토가 당연히 고개에 있는 것이니까 파안이라고 해서 언덕을 이렇게 표현하고 씁니다. 많이 안 들어보셨죠? 그 다음 할미파는 좀 보시는데요. 불교 용어에서도 이렇게 사바라는 단어에 아무 뜻 없이 이렇게 파 발음을 바로 바꿔서 쓰긴 하는데 제가 사바를 먼저 보시면 괴로움이 많은 세상을 중국 그 불교 영역에서 사바라고 합니다. 그땐 바로 읽으시고 물결파에 여자를 집어넣어서 파 발음이 아마 할머니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발음을 주고 여자는 할머니를 도와준 것 같아요. 인생살이 굴곡을 파도 물결까지 파란만장 겪은 사람이 할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많이 세월을 살았을 거잖아요. 할머니라면. 그래서 많은 물결파 엄청난 파란만장 이렇게 조금 해석을 연결해 봤습니다. 늙은 할머니를 노파라고요. 아이 받아주는 분을 산파라고 할 때 이렇게 뭐 아이 받아본 경험이 많은 사람일 거니까 그분한테 맡기는 거죠. 믿고 옛날에는 쩔뚝발이 파자인데요. 먼저 국회에 뭐가 잘 안 된다고 파행을 걷는다는 말 정말 많이 쓰는데요. 알아두십니다. 가죽 피자가 파 발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죽 피가 파가 됐고요. 발인데 발 한쪽이 없습니다. 발 한쪽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어서 쩔뚝거리는 것을 절뚝발이 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파행이라고 하죠. 야당과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가 파행에 이르렀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뉴스 용어죠.
시금치 파자인데요. 많이 쓰진 않습니다. 시금치를 한자로 많이 하진 않지만 동의보감이나 이런 의학책에는 나오긴 하겠죠. 물결 파자가 파 발음 준 것 같고요. 풀초가 식물이니까 시금치를 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파릉채가 시금치의 원 한자입니다. 이건 참고하시라고 그냥 넣어봤습니다. 오늘은 반반이 들어간 한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자에 모두 반반이 들어갑니다. 추가되는 부수에 따라서 바뀝니다. 발음도 약간 바뀝니다. 모아서 한번 익혀보시죠. 또 경의서당 책이 있으신 분들은 235쪽부터 제가 한 두세 페이지에 정리를 했으니까 함께 보십시오. 없으신 분들은 영상만 봐도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반, 짝반, 배반할 반, 학교반, 버릴 반 이런 한자 한번 배울게요. 다 반이죠. 그 다음은 밭두둑반, 줄반, 쟁반반, 살찔반, 마지막 혼자만, 판단할 판 이렇게 발음 있는 걸 배우시겠습니다. 먼저 반반자를 보시는데 한자를 보면 여기에 보시면 사과를 반절 자르듯이 이렇게 소를 옛날에는 크고 비싸니까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소값을 내고 소를 잡습니다. 그럼 반반 나눠 가집니다. 정확하게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반절 나눌 때만 쓰는 한자입니다. 일명 우리가 말하는 5대5가 아주 정확해야만 쓸 수 있는 한자예요.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가 8팔인데 8팔자는 이렇게 사과 조각 나누듯이 똑같이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소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반, 절반, 반월, 반달이죠. 반세기, 반수, 반 50%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짝반을 보시면 앞에다가 사람을 써. 네 사람 반절 5대5 50% 반절이 누구냐?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자 할 때 쓰는데요. 그래서 집은 5대5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을 절반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한 사람을 내 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려견. 내 인생에 반절을 줄 정도의 짐승이에요. 동반, 수반, 반줄성. 이렇게 사람하고 관련된 한자로 씁니다. 그 다음 한자는 배반할 반인데요. 그렇게 믿었던 반쪽이 반대반자입니다. 되돌릴 반, 돌이킬 반, 반대반으로 많이 아시죠? 나의 반대편에 돼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겠습니까? 배신은 정말 배반은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행동이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만큼 힘든 일은 없죠. 내가 너를 얼만큼 믿었는데 그렇게 돼서 시작하면 이제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배반, 모반, 반란, 반역, 반군 정말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배반하다는 뜻은 내 반쪽이 50% 지분 가진 사람이 배신하는 겁니다. 많이 마음이 아픈 한자죠. 학교 반자는요, 보통 이렇게 성균관 모습을 그린 한자인데 높은 급수에 등장을 하는 한자입니다. 학교라고 표현이 이 부수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수만 있는데요. 학교 건물 주변 동서에 물이 흘러다니는데 물을 주변으로 놓고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옛날 학교 모양을 좀 찾아봤는데 이런 성균관 학교를 상상하시면서 외워야 됩니다. 결론은 학교 주변에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아주 명당짜리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좋겠어요. 성균관 문묘를 통틀어 반궁이라고 한대요. 궁궐 같은. 그래서 학교입니다. 옛날에 학교가 이렇게 서당 또는 뭐 성균관처럼 좋은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물가 주변에 있는 학교로 생각하시는데요. 사범자에 등장을 합니다. 반궁의 뜻을 쓰라고 합니다. 학교입니다. 알아두세요. 버릴 반자는요. 앞에 있는 한자가 손인데요. 손으로 버린다는 뜻입니다. 반절 이상을 버립니다. 그래서 교반이라고 하면 휘저어서 섞는다. 반절 이상 이렇게 버린다. 뭔가 휘저어서 이 교자가 어지럽게 뭔가 섞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서 이런 뜻이 온 것 같고요. 버린다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뭐 반절 버린다 하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너무 많이 사가지고 먹지도 않고 버리는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진짜로. 먹을 만큼만 사서
욕심 부리지 말고 마트 가서 막 1+1 이런 거 많이 사지 마시고 정말 쓸 만큼만. 그렇게 싸게 산다고 했지만 실상 버리는 거 생각하면 필요한 것만 산 게 더 이득일 때 많고 자연도 보호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로. 밭두둑반 쉽죠? 이거는 밭전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밭 절반 정도 두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반, 호숫가에 있는 그다음 밭로, 밭두둑에 있는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농경 사회가 아니어서 이런 한자들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줄반인데요. 실사가 그대로 한자를 해주고 뒤에다가 반 발음해서 실로 상처를 올가매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즘 반창고 말고 밴드를 쓰는데 여기는 반창고 할 때 저는 어렸을 때 반창고 썼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하얀색 반창고를 막 입으로 이렇게 찢으면서 붙여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부스럼창 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름고도 종기, 그래서 반창고인데요. 그렇게 많이 난 상처에 줄처럼 쭉쭉 찢어서 이렇게 올감해주는 밴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창고도 한자입니다. 특이하죠? 쟁반반인데요. 지금은 쟁반하면 딱 생각나면 쇠 생각나시죠? 옛날에는 다 목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쟁반입니다. 쟁반반은 한자를 찾아보시면 우리가 표현한 방금 제가 쇠 생각나시죠? 했을 때는 이렇게 또 그릇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쟁반 모양을 나무인 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텐처럼 생긴 그런 쟁반인 건지 생각하시면서 다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재료 어떤 그릇이냐를 보시면 좋겠고요. 이 자가 훨씬 많이 씁니다. 나무목 들어간 것보다. 살찔반인데요. 반대라고 해서 살이 많이 쪄서 몸집이 뚱뚱한 사람을 뜻하는데요. 달월이 앞에 오면 우리의 신체를 뜻하는 육달월이라는 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달로 해석하면 난리 납니다. 뒤에 반자 써서 온 몸이 다 살이다, 고기다, 절반이 고기다, 50%가 다 비지살입니다. 그러면 정말 뚱뚱한 거죠. 그래서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언뜻 SNS를 보는데 어떤 미국인가 영국에 있는 여자가 몸무게가 300kg 나갑니다. 300kg. 상상이 되시니까 저도 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 300kg 나가는 이 여자가 7살 때 벌써 72kg가 넘었었대요. 이 300kg 나간 여자가 다이어트 성공한 것을 자기 SNS에 올리면서 아주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된 이야기를 살짝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많이 찐 모습을 또 그렇게 한번 봤네요. 판단할 파한 마지막 자인데요. 발음 때문에 마지막에 집어넣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반절에다가 칼을 집어넣었으니까 칼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자른 것보다 칼로 자르면 아주 깔끔하고 좋잖아요. 깔끔한 판단인데요. 판단할 때 쓰고요. 판결할 때 쓰고 판독할 때 씁니다. 면접 볼 때도 옛날 당나라 때는 신원서판이라고 해서 사람의 어떤 말, 그 어떤 몸신, 언행, 신언서, 글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 판단력이 이렇게 면접을 보듯이 사람의 판단력을 상당히 깔끔한 걸 좋아했겠죠. 그런 사람을 요즘도 좀 선호하고요. 판단, 판결, 발음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반자 들어간 한자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